안녕하세요. 2023년도 고2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총평을 담당하게 된 장동준입니다. 우리 친구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 시험 여러분이 이제 3월 학평 봤던 것에 이제 대비해서 여러분이 많이 이제 성적 상승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만족하지 못할 어떤 그런 결과를 받았다면 너무 이렇게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이 결과들을 잘 분석해서 나의 어떤 학습 취약점을 보완해서 더 완벽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학평 이 분야별로 우리 영역별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화법, 작문, 언어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1번부터 3번까지는 이제 화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기존의 어떤 그런 이 출제 유형들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4번에서 7번까지가 이제 화법과 작문이 이제 복합되는 형태의 어떤 지문이 나왔고, 특히 화법 파트에서는 토론이 나왔죠. 우리 친구들이 화법 영역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어떤 그런 영역이 이제 토론인데요. 그래서 토론의 논제를 중심으로 해서 찬반 입장을 쭉 이렇게 잡고 읽어 나갔다면 어렵지 않게 이제 정답을 잘 골라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7번 문제는 이제 조건 충족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조건 2개가 나왔고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답안을 찾는 거였는데요. 거기서 이제 꼼꼼하게 조건을 갖다가 찾지 않았다면 정답을 못 골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운 문항에 7번 문항을 이제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8번부터 10번까지 작문이었습니다. 역시 기존의 어떤 그런 출제 유형이었고요. 그래서 평소에 어떤 그런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학습한 친구들은 무리 없이 정답을 다 골라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부터 15번까지는 언어인데요. 보면은 조사를 가지고 지문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조사의 종류,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에 대한 어떤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독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좀 까다로운 문항이 이제 복격조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물론 기존의 어떤 그런 문법 지식이 잘 정리된 친구들은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주격조사와 복격조사의 형태가 같잖아요. 이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별법을 알지 못했다면 틀렸을 겁니다. 물론 지문에 나와 있어요. 지문에 이가에 대한 복격조사 이가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나와 있지만은 이거를 이제 미리 알고 있는 친구들과 처음 봤던 친구들과의 차이는 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음운 변동이 나와 있는데 기존의 어떤 그런 음운 변동 문제 유형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되게 참신한 문제였고요. 그래서 보면 결국 건드린 것은 뭐였느냐? 음운 변동에 따른 음운의 개수 변화를 건드렸다. 그래서 교체 같은 경우는 음운의 개수 변화가 없죠. 음운 변동 이후에 음운 개수, 음운 변동 전후를 보면은 음운의 개수 변화가 교체 같은 경우는 없고, 탈락은 하나 줄어들고 첨간 하나 늘어나고, 그죠?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면은 어렵지 않게 정답을 냈을 것이다. 정답 결정할 때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14번은 높임법이었는데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했으면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중세국어는 현대국어랑 같이 원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풀이 나오고 해서 그 나와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잘 살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어떤 그런 개념을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음 독서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는 이렇게 이제 3개의 지문이 나왔는데요. 16번에서 20번까지는 인문 지문인데요. 실존주의에 대한 지문이었습니다. 사르트르. 그래서 실존주의 참 괜찮은 그런 지문이었어요. 실존주의가 어려운 개념인데 이 어려운 개념을 사례를 많이 들면서 잘 풀어내는 그런 이제 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만든 지문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까다로운 문항이 좀 있었는데 20번입니다. 구체적 사례 적용하기. 이게 인문 지문인데 마치 과학 지문처럼 정보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문단 안에. 특히 여러분이 잘 봤어야 되는 부분은 대타 존재, 대자 존재. 이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 문제는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이 개념들을 갖다가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잠깐 기억하고 그 다음에 선지를 판단할 때 인출해서 그죠?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에서 30번까지는 이제 면역에 대한 그런 이제 과학 지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역시 29번에 면역기의 작용을 도식화한 그림이 나왔는데요. 늘 말씀드리듯이 그래프, 그림 이런 것들이 나오면 지문에 나와 있는 개념과 연결 지어서 풀면 됩니다. 그게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지점, 이 면역기의 작용을 도식화한 그림에 나와 있는 개념과 그 다음에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분을 잘 연결시켜서 풀면 쉽게 정답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에서 42번 아마 우리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할 것 같은 그런 지문인데요. 국민참여 재판에 대한 지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41번 이유부기 피신청, 무이유부기 피신청에 관련된 이 개념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접근이 좀 수월했던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막상 읽으면 어렵진 않은데 이제 약간 낯선 개념이 등장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학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학은 21번에서 25번까지는요. 고전시가와 고전수필이 이제 묶였어요. 그래서 고전시 같은 경우는 이정의 풍계유가 전형적인 속세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자연 지향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전수필 이학규의 포와 옥기, 교훈, 깨달음 이런 것을 전해주는 어떤 제 수필이었습니다. 그래서 묶였는데 물론 역시 여러분에게는 이게 생소한 작품이라 읽을 때 좀 힘드셨겠지만 어려운 문항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까다로운 문항은 딱히 없었고 그 다음에 31에서 34는 고전소설인데요. 자, 이대봉전이 나왔습니다. 이대봉전. 여기서는 이제 좀 까다로운 문항이라고 보면은 32번의 인물의 말하기 방식인데 원래 인물의 말하기 방식은 어렵지 않죠. 그 유형 자체가. 왜냐면 따로따로 그냥 파악하면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인물의 말하기 방식이 왜 까다롭냐면 이게 A와 B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흐름을 읽지 못하면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조금 기존의 이 인물의 말하기 방식 유형을 조금 이렇게 신선하게 구성한 그런 문제라서 여러분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5번에서 37번은 현대소설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 유명한 소설 나왔어요. 그래서 35번에 보면은 이제 서술상의 특징 문제인데 이 서술상의 특징에 나와 있는 선지와 실제 그 문학 작품 안에 어떤 그런 지문의 어떤 그런 요소와 대응을 시키는 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3에서 45 현대시인데요. 현대시 두 작품이 나왔어요. 신경님의 소유나무에 대하여와 김기택의 멸치가 되겠는데요. 역시 표현상 특징 문제, 표현상 특징에서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이 개념어와 그 다음에 개념어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작품 요소, 연결 그 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학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배치되지는 않았지만은 중간중간에 이러한 문제들, 특히 32번 같은 경우는 좀 신선한 어떤 그런 시도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기출문제의 어떤 그런 유형을 갖다가 그대로 계속 외우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계속 변화할 수 있다. 기존의 어떤 그런 기출문제 유형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유형이 창조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실제로 각 영역, 화법부터 시작해서 문학까지 각 영역의 핵심 개념을 잘 쌓는 어떤 그런 노력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총평을 마치고요. 여러분의 다음 시험에서 또 놀라운 어떤 그런 눈부신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설 강의를 통해서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